안녕하세요. 체리쌤이에요. 오늘은 영재원 기출풀기 그 8번째 시간입니다. 2주 전에 제시한 문제를 풀어보고 다음 2주간 고민해 볼 문제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결할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5개의 수를 나머지 4수와 다른 하나의 수로 구분하려고 할 때 기준을 정하고 그때 분류된 다른 한 수를 제시하시오 라고 해서 이 5개의 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2주간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가능한 답은 무엇일까요?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어진 이 문제는 주어진 5개의 수 중에서 나머지 4수와 다른 하나의 수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때 기준을 정하고 분류된 다른 한 수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아이들은 보통 하나의 수를 정한 후에 그 수만 가진 특징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맙니다. 예를 들어 84 같은 경우는 짝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자릿수죠. 그러니 두 자리 짝수인 것과 아닌 것이라고 하면 하나와 나머지 내수가 같은지 아닌지를 모르죠. 93은 3의 배수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도 93만 가지는 특징인 거예요. 이러한 이러한 기준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류의 기준을 생각을 할 때 이 문제는 나머지 4개의 수와 다른 하나죠. 그러니 나머지 4개의 수가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수가 가지는 공통점이 분류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분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분류란 뭘까요? 분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가운데 종류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하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지식을 필요에 따라서 잘 분류한다라면 보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조리 있게 설명도 가능하고 쉽게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겠죠. 다시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렇다면 이러한 분류의 원칙은 어떤 게 될까요?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기준이 되겠죠. 그러한 기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상호 배타적, 즉 양쪽에 모두 들어가는 것들이 없어야 하죠. 그리고 분류하는 모든 것은 이 10가지를 분류하시오라고 했을 때 지금 같은 문제는 이 5가지를 분류하시오라고 했을 때 분류하는 모든 것은 어느 곳에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 군데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분류의 기준은 유일무이해야 하는 거죠. 한 가지밖에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지 2개 이상의 분류 기준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건 교차 분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중첩이 되면 안 되는 서로 배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해서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A라는 게 있으면 둘 중 한 곳에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어느 곳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 5가지의 수가 있으면 기준에 따라서 이 5개의 수는 둘 중 한 군데는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한 곳도 들어간 게 없는 수가 생기는 건 잘못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추가로 얘기할 거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수를 분류하는 문제, 그 외에도 분류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는 구분이 된 수가 같더라도 기준이 다르면 당연히 다른 답으로 인정을 해요. 반대로 기준이 같아요. 기준이 같은데 분류된 수가 다르면 어떡할까요? 그건 당연히 분류 기준이 잘못된 거죠. 그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하면 아니면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하면 그건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가 어떤 게 주어져 있었죠? 이렇게 5가지의 수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수를 나눌 수 있는 기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자릿수나 각자릿수에 사용된 숫자나 뭐 짝수냐, 홀수냐, 약수, 배수, 소수, 수의 범위 등등 굉장히 다양해요. 자, 이랬을 때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들은 보통은 자릿수일 거예요. 그런데 자릿수로 하면 2자릿수, 3자릿수이기 때문에 얘는 4개의 수가 가진 특징이 되지 않겠죠. 그랬을 때 또 어떤 답이 가능할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를 제시했을 때 의외로 굉장히 많이 찾는 답 중에 하나가 각자릿수의 합이에요. 각자릿수의 합이 기준이 되는 수의 규칙이 되는 문제들이 소위 사고력 문제집이라고 하죠. 그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각자리 숫자의 합을 활용하는 문제를 규칙을 굉장히 빠르게 찾아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각 수에 사용되는 숫자의 합을 이용을 한 게 되겠죠. 그래서 각자리 숫자의 합들을 봤더니 이 숫자들은 463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모두 각자의 숫자의 합이 12가 되는 거예요. 뭐 각자의 숫자의 합이라고 하면 84 같은 경우는 8과 4가 쓰였기 때문에 8 더하기 4는 12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숫자의 합이 12인 것과 아닌 것이라고 하면 12인 게 나머지 4수가 되고 나머지 한 수는 463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각자의 숫자의 합이 12라는 걸 활용을 해서 또 나눌 수 있는 게 또 여러 가지예요. 12는 뭐죠? 짝수죠. 그래서 각자의 숫자의 합이 짝수인 것과 아닌 것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짝수가 아니면 홀수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홀수가 아닌 것과 홀수인 것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12 같은 경우는 어떤 숫자의 약수도 가지고요. 그죠? 1 이외에 약수도 가지고 또 합이 배수도 가지죠. 어떤 배수?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6의 배수 이런 배수들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숫자의 합이 2의 배수인 것과 아닌 것, 3의 배수인 것과 아닌 것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아이들은 뭐 약수나 배수를 생각하다가 각자의 숫자의 합이 1의 배수다 라는 걸로도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463의 각자리 숫자의 합은 13이에요. 13도 1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준을 각자리 숫자의 합이 1의 배수다 라고 적었는데 이 5개의 숫자가 모두 한 곳에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5개를 이 4개와 하나로 분류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각자의 숫자의 합이 1의 배수다라는 건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합을 사용을 했으니 어떤 걸 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합이 생각나면 차가 생각나고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사칙연산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차를 하려고 했더니 두 수의 차라고 했을 때 두 수 이상 3가지의 숫자를 사용한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곱을 활용해 볼게 차보다는. 그랬을 때 각자의 숫자의 곱을 한번 볼까요? 그랬을 때 32, 18, 27, 0, 72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 곱으로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바로 보이는 건 2자릿수냐 아니냐, 2자릿수냐 한자릿수냐, 그리고 곱이 짝수냐 홀수냐 이런 것들로도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각자리 숫자의 곱이 짝수다 라고 했을 때 나머지 한 수는 27이 나온 93이 되는 거고요. 각자리 숫자의 곱이 2자릿수이다 라고 하면 한 자릿수가 나온 408이 기준에 따라서 나머지 한 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곱을 활용을 했지만 곱이 짝수냐 2자릿수냐에 따라서 숫자의 기준이 나누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한 가지 더 해서 곱이 짝수냐라고 했을 때 27을 제외한 나머지는 짝수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랬을 때 0인 경우는 짝수냐 아니냐 말이 많지만 그 답은 수의 개념을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1부터 시작해서 1씩 늘어나는 것이 숫자의 세계죠. 그죠? 수의 세계죠. 그래서 0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가 맞겠지만 점차 수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0을 짝수에 포함시키게 되죠. 하여 대부분 이러한 문제를 접했을 때는 0에 대한 혼동이 없다라고 하면 짝수로 분류하여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차나 나눗셈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는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차는 비교할 수 있는 두 수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의 숫자 안에서 이렇게 세 가지 129처럼 세 개의 숫자가 사용이 됐을 때는 어떤 수의 차가 될 수 있을까요? 이때는 사용된 숫자가 2개 이상이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차냐, 아니면 사용된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와 가장 작은 숫자의 차냐 등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차가 어떤 두 수의 차인지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주어야 한다는 거, 그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자리 숫자의 합이나 곱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면 이제 또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수를 나누는 거에서는 약수, 배수, 소수, 합성수, 완전수, 제곱수 등 등등등등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어떤 게 있을까요? 소수인 것과 아닌 것. 그러면 나머지 네수, 소수인 게 어떤 게죠? 463은 소수가 돼요. 그러니 합성수인 것과 아닌 것, 합성수인 것과 소수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 네수는 합성수, 나머지 하나인 463은 소수가 되는 거고요. 또 수의 범위로도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90 이상인 수와 미만인 수, 450 이상인 수와 미만인 수,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런 등등 범위로도 가능하고요. 또 사용된 숫자만으로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각자리 숫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숫자가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 사용되지 않은 숫자들은 어떤 게 있는지, 혼자만 사용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등등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주어진 수는 5개밖에 없는데 기준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죠. 지금 주어진 거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나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말이 아니라 글로, 문장으로 꼭 표현을 해보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추가로 연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추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주어진 5개의 수를 세수와 나머지 2수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겠죠. 호수냐, 짝수냐, 2자리 수냐, 3자리 수냐, 200보다 큰 수와 작은 수 등등 다양한 분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4개의 숫자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세수와 2수로 분류해보는 이런 활동들도 주어진 수로 한번 활동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2주간 생각해볼 문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주간 생각해볼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다음을 보고 A, B, C, D에 해당하는 말을 여러 가지 제시하는 문제인데요. 보기는 A는 B이고 C는 B이고 D는 C이고 C는 A가 아니다 라는 이 문장에 맞는 A, B, C, D를 찾는 거고요. 이때 A, B, C, D를 하나의 세트로 생각하고 이러한 묶음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주간 또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답은 2주 후에 공개됩니다. 감사합니다.